반갑습니다. 금요일 짜영입니다. 자, 어제 증시는 고용지표 부분에서 실업자 증가가 나오면서 증시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이제 S&P 500 지수가 공식적으로 약세 시장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어제 종가 기준 4,293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기준 종가가 4,292.4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.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한 해 약세장이 끝났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 한 해 2022년 동안 S&P 500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이 기나긴 그런 약세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. 이제 이러한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이후에 기준선인 4292.4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약세장이 마무리가 되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은 좀 기나긴 그런 약세 시장이 공식적으로는 끝났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향후 증시가 이제 강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아직 저항 라인인 4,300선을 좀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이제 기나긴 그런 약세 시장이 끝난 만큼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도 간략하게 또 시황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테슬라입니다. 자, 여러분들께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,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상방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겨내셔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매도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셨다면 다시 한번 좀 포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에도 있다.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테슬라가 상승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달 말 포드의 이 전기차에 대한 유사한 발표에 이어서 이 어제 늦게 GM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열었다.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북미 지역의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이 내년에 GM 전기차 운전자에게 개방이 될 예정이고요. 자, 처음에는 이제 어댑터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GM이 2025년부터 전기차에 직접 액세스를 위한 동일한 인내 표준을 장착할 것이다.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.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제공이 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지금 현재 스윙 시그널을 보더라도 이 업디아이 시그널이 좀 더 이격을 넓히면서 지금 상당 구간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. 아직까지는 단기 시그널이 과열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터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이평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이 넓혀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 장기 이평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터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. 충분히 지금 과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이 어느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좀 보유적인 그런 부분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테슬라의 1시간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 이평에 대한 구간들을 완전히 정별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다만 이제 시그널이 이 상당 구간에서 좀 과열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는 있습니다. 하지만은 스윙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이 하단 시그널과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기 고점에 대한 구간까지는 홀딩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테슬라가 오늘 증시에서 작년 10월의 구간이었죠. 250달러에서 255달러 사이까지 이 저항적인 구간들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테슬라의 고점을 우리가 좀 본다 그러면은 250에서 255달러 사이쯤 이 고점에 대한 형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 단기 고점에 대한 구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250달러에서 255달러 이 구간을 얼마만큼 이제 테슬라가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.
자, 다음은 속슬입니다. 지금 속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의 헤드가 옆으로 횡보하듯이 지금 돌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. 상승 시그널이 하락 시그널을 터치를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지금 박스권적인 그런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무엇보다 이제 속슬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모든 주가의 흐름이 다음 주 FOMC 회의 그리고 CPI에 대한 발표에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좀 눈치 보기 장세에 좀 돌입했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,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속술도 그러면은 박스권적인 이런 상하단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도 보면은 속슬이 22.5달러 그리고 23달러 구간에서 이 저항에 막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충분히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21달러에서 21.5달러 구간에서의 이 지지적인 이런 자리가 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구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이 시그널이 이제 어느 정도 하단 시그널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TQ입니다. 지금 TQ가 36.1달러 구간에서 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장중에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보이던 그런 TQ가 어느 정도 말아 올리면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TQ가 37달러 구간을 얼마만큼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. 지금 시그널을 볼 때도 이 상단 시그널이 이 하단 시그널을 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. 지금 단기적 사이클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이렇게 봤을 때 지금 TQ도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적인 상하단의 움직임 그리고 횡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. 여기에서 다음 주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시그널이 터치를 하면서 하방 쪽이든 다시 한번 상방 쪽이든 간에 결정이 날 듯합니다. 자, 지금 TQ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거의 시그널의 이격이 좁혀져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TQ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주 흐름을 보시면서 정말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끝으로 TMF를 추정하고 있는 20년 장기 국채 차트입니다.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적인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현재 20년물의 상단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4.15% 구간이고요. 밑에 하단 구간은 지금 3.9% 구간 정도가 됩니다. 거의 3.95% 정도의 구간이 되고 있는데 상하단 움직임에서 다음 주 금리에 대한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제 여러분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TMF가 이 8달러 구간 그리고 밑으로 봤을 때 7.2달러 구간이죠. 자, 이러한 구간 내에서 이 박수권적인 움직임을 좀 지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시그널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잖아요. 자, 이거는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.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직 방향성을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다음 주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루한 TMF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S&P 500이 공식적으로 이제 약세 시장에서 벗어났습니다. 자, 과연 다음 주 시장부터 우리가 CPI 그리고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강세 시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 또 주말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토하시고 내일 주말도 즐거운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